바른번역 고전 명작. 바른번역 고전 명작은 번역가들이 고전을 직접 고르고 기획하여 펴낸 전자책을 읽어드리는 방송입니다. 오늘은 방지연, 손인혜, 장주희 님께서 번역하신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고전 동화 중 거위소녀 한 편을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옛날 나이가 많은 한 여왕이 살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 남편을 여윈 여왕에게는 아름다운 공주가 있었습니다. 공주는 자라서 먼 나라의 왕자와 약혼을 했습니다. 드디어 공주가 결혼할 시간이 다가왔고 왕자의 나라로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여왕은 금은 보화, 아기자기한 장신구, 화려한 드레스와 진귀한 예물을 왕실의 신부가 될 공주를 위해 마련해 주었습니다. 여왕은 공주를 끔찍이도 아꼈지요. 공주는 시녀와 함께 말을 타고 왕자의 나라로 떠났습니다. 공주가 탄 말의 이름은 팔라다였는데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녀석이었어요. 공주와 시녀가 출발하기 전 늙은 여왕은 침실에서 작은 칼을 꺼내 머리칼을 잘라 공주에게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얘야, 조심하렴. 이 머리카락은 네가 길을 떠나는 동안 부적처럼 쓸 수 있을 거야. 두 모녀는 이렇게 슬프게 작별을 고하였습니다. 공주는 여왕의 머리뭉치를 가슴에 품고 말에 올라타 왕자의 나라로 길을 떠났습니다. 한동안 개울가를 따라 말을 타고 달리던 중에 공주는 너무 목이 말라서 시녀에게 말했습니다. 저 아래로 내려가 이 황금잔에 물을 조금 떠다 주겠니? 목이 바짝바짝 타는구나. 싫어요. 시녀가 말했습니다. 목이 마르면 공주님께서 직접 가서 마시고 오세요. 난 이제 더 이상 댁의 시녀가 아니에요. 그러자 공주는 어쩔 수 없이 개울가로 내려가 무릎을 구부리고 물을 마셨습니다. 너무 무서웠던 나머지 황금잔을 챙겨오지도 못했습니다. 공주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읊조렸습니다. 세상에, 내 신세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그러자 가슴에 품고 있던 머리뭉치가 공주의 혼잣말을 듣고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여왕님이 이 사실을 안다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실까? 하지만 공주는 성품이 너무나도 온순해서 시녀의 버르장머리 없는 행동에 입도 뻥끗하지 못하고 다시 말 위로 올라탔습니다. 한참 동안 말을 타고 가는데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무더워서 공주는 또 갈증이 났습니다. 또 다른 강가를 지나가다 공주는 시녀가 버르장머리 없이 굴었던 건 깜빡 잊고 다시 부탁을 했습니다. 저기로 내려가서 황금잔에 물을 떠다 주겠니? 하지만 시녀는 아까보다 더욱 건방지게 말했어요. 네가 직접 떠 마시렴. 난 네 시녀가 아니거든. 공주는 목을 축이기 위해 말에서 내려 강가에 엎드렸습니다. 흐르는 시냇물 쪽으로 머리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신세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그러자 머리카락이 다시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여왕님이 이 사실을 안다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실까? 그런데 공주가 엎드려 물을 마시던 중 가슴에 품고 있던 머리뭉치가 강 위로 떠내려가고 말았습니다. 공주는 깜짝 놀랐어요. 가엾은 공주는 자신을 지켜줄 부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녀는 그 머리뭉치가 공주를 지켜주는 부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공주가 목을 축이고 다시 팔라다의 등 위로 올라타려 하는데 시녀가 갑자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팔라다의 등에 탈 테니 너는 내 말을 타도록 해. 공주는 어쩔 수 없이 말을 내주었고 잠시 후에는 자신이 입고 있던 왕실 의복과 시녀의 허름한 누더기 옷까지 바꿔 입었습니다. 긴 여정의 끝이 보일 때쯤 못된 시녀는 공주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하지만 팔라다는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보았고 잘 기억해 두었습니다.
시녀는 팔라다를 타고 진짜 공주는 시녀가 타던 말을 탄 채 둘은 마침내 왕자의 궁전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는 공주를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왕자는 공주 일행을 만나려 서둘렀습니다. 그리고 시녀를 자신의 신부로 착각한 채 말에서 내리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시녀는 왕자를 따라 궁궐로 향하는 계단으로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진짜 공주는 궁궐 아래에서 서 있으라는 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왕자의 아버지인 국왕이 창밖을 바라보다 아래 정원에 서 있는 공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아주 아름다운 데다가 시녀 노릇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해 보였습니다. 국왕은 왕실로 향하여 가짜 공주에게 저 아래에 서 있는 함께 온 소녀는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이곳에 오는 동안 제 시중을 들어주던 아이입니다. 가짜 공주가 말했습니다. 폐하, 저 아이가 빈둥거리고 있지 않게 일거리를 주십시오. 국왕은 소녀에게 맡길 만한 일을 이것저것 생각해 본 후 입을 열었습니다. 왕실에 거위를 돌봐주는 소년이 있는데 저 아이가 그 일을 거들면 되겠구나. 진짜 공주와 함께 거위를 돌볼 소년의 이름은 커드캔이었습니다. 가짜 공주는 왕자에게 말했습니다. 고귀하신 왕자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리다. 왕자가 대답했습니다. 도살자를 불러서 제가 타고 왔던 말에 목을 치라고 하세요. 그 녀석은 말도 잘 안 듣고 여기까지 오는 내내 저를 굉장히 힘들게 했답니다. 사실은 시녀가 진짜 공주에게 저지른 일을 팔라다가 퍼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왕자는 가짜 공주의 부탁을 들어주었고 착한 팔라다는 목이 잘리고 말았습니다. 진짜 공주는 그 소식을 듣고는 눈물을 흘리며 도살자에게 찾아가 궁전의 커다란 성문에 팔라다의 머리를 걸어 놓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공주는 아침 저녁으로 왕국을 올 때마다 성문을 지났기 때문에 가끔이라도 팔라다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도살자는 소녀의 소원대로 팔라다의 목을 친 후 성문에 견고하게 못질하여 걸어두었습니다. 그 다음날 이른 아침, 소녀와 커드캔은 성문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소녀가 구슬프게 말했습니다. 필라다, 필라다, 넌 거기에 걸려 있구나. 그러자 팔라다의 머리가 대답했습니다. 공주님, 공주님, 이 길을 걸어가시는군요. 아이고, 아이고, 여왕님이 이 사실을 안다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실까. 그들은 거위를 몰며 궁궐 밖으로 나갔습니다. 초원에 도착해서 소녀는 강둑에 앉아 황금빛의 굽슬굽슬한 머리카락을 늘어뜨려 놓았습니다. 커드캔은 태양 아래서 반짝거리는 머리카락을 보고 냉큼 달려가 한 움큼 낚아채려 했습니다. 소녀는 눈물을 흐리며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바람아 불어다오. 커드캔의 모자를 날려주렴. 바람아 불어다오. 커드캔이 모자 뒤를 쫓아가게 해주렴. 바람아 불어다오. 산 너머 골짜기 너머 바위 너머 내 황금빛 머리카락을 다 빗을 때까지 빙글빙글 불어다오. 그러자 바람이 갑자기 세차게 불어와 커드캔의 모자를 날려버렸습니다. 모자는 산 너머로 날아갔고 커드캔은 얼른 모자를 쫓아갔습니다. 커드캔이 다시 돌아왔을 때 소녀는 구불구불하게 잘 빗질한 머리카락을 안전하게 틀어 올려 두었지요. 그러자 커드캔은 몹시 화가 나서 입을 삐죽거리며 돌아왔습니다. 소녀에게 한마디도 걸지 않았어요. 둘은 해가 뉘엿뉘엿 질 때까지 거위를 돌보았고 저녁에는 다시 우리 안으로 거위를 데려다 놓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소녀와 커드캔이 성문을 지날 때 가엾은 소녀는 또 팔라다의 머리를 올려다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팔라다, 팔라다, 넌 거기에 걸려 있구나. 그러자 팔라다의 머리가 대답했습니다. 공주님, 공주님,
이 길을 걸어가시는군요. 아이고, 아이고, 여왕님이 이 사실을 안다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실까. 소녀는 거위를 몰고 초원에 앉아서 어제처럼 머리를 빗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커드캔이 또 소녀의 머리채를 움켜쥐려 했어요. 소녀는 황급히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바람아 불어다오. 커드캔의 모자를 날려주렴. 바람아 불어다오. 커드캔이 모자 뒤를 쫓아가게 해주렴. 바람아 불어다오. 산 너머 골짜기 너머 바위 너머 내 황금빛 머리카락을 다 빗을 때까지 빙글빙글 불어다오. 그러자 바람이 불어와 커드캔의 모자를 날려버렸습니다. 모자는 까마득히 떨어져 있는 언덕을 향해 멀리 날아갔습니다. 커드캔은 모자를 쫓아서 달렸습니다. 그가 모자를 찾고 돌아왔을 때는 이미 소녀도 빗질을 모두 마치고 머리카락을 잘 정리해 두었습니다. 둘은 날이 어둑어둑해질 때까지 거위를 돌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궁전으로 돌아간 커드캔은 국왕에게 찾아갔습니다. 폐하, 저 이상한 소녀와 함께 거위를 돌볼 수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국왕이 물었습니다. 저 소녀는 하루 종일 저를 약 올릴 뿐입니다. 국왕은 커드캔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말해보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커드캔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아침에 거위떼를 이끌고 성문을 지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소녀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문에 걸려있는 말의 머리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팔라다 팔라다 넌 거기에 걸려있구나. 그러면 그 말이 이렇게 대답하지요. 공주님 공주님 이 길을 걸어가시는군요. 아이고 아이고 여왕님이 이 사실을 안다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실까. 커드캔은 국왕에게 거위를 돌보는 초원에서는 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모자가 날아간 이야기와 거위를 내팽개쳐 두고 모자를 쫓아갔던 이야기도 모두 고하였지요. 하지만 국왕은 내일도 평소와 다름없이 둘이 함께 일을 하라고 명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국왕은 성문 뒤에 숨어서 소녀가 팔라다에게 어떻게 말을 걸고 팔라다는 무슨 대답을 하는지 엿들었습니다. 그리고 들판으로 따라가서 초원 주변의 덤불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국왕은 그들이 거위를 모는 모습과 태양 아래에서 빛나는 소녀의 머리칼과 소녀가 하는 말을 모두 직접 보고 들었습니다. 바람아 불어다오. 커드캔의 모자를 날려주렴. 바람아 불어다오. 커드캔이 모자 뒤를 쫓아가게 해주렴. 바람아 불어다오. 산 너머 골짜기 너머 바위 너머 내 황금빛 머리카락을 다 빗을 때까지 빙글빙글 불어다오. 그러자 곧 날쌘 바람이 불어와 커드캔의 모자를 날려버렸습니다. 그동안 소녀는 머리를 빗었습니다. 국왕은 모든 상황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궁궐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거위 소녀를 불러 도대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눈물을 뚝뚝 흘릴 뿐이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습니다. 말을 했다가는 저는 목숨을 잃을 거예요. 하지만 국왕이 아주 집요하게 캐물어서 소녀는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지요. 소녀에게는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었습니다. 국왕은 소녀에게 왕족의 예복을 입혀주었습니다. 그리고 소녀의 아름다운 모습에 깜짝 놀라 넋을 놓고 바라보았습니다. 국왕은 왕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왕자와 함께 있는 여인은 비천한 시녀였던 가짜 공주이며 진짜 공주는 여기 있다고 말했습니다. 왕자는 진짜 공주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가슴이 설렜습니다. 그리고 공주가 얼마나 온순하고 참을성이 강한 사람인지를 듣고 성대한 연회를 준비하였습니다. 왕자는 상석에 앉아 한쪽에는 가짜 공주를, 반대쪽에는 진짜 공주를 앉혔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상석에 앉아있는 아름다운 여인이 거위소녀라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거위소녀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눈부시게 아름다운 자태로 앉아있었기 때문이죠. 모든 이들이 즐겁게 먹고 마시며 연회를 즐겼습니다. 그때 국왕은 가짜 공주에게 지금까지 벌어진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런 행동을 하는 자에게는 어떤 벌을 내려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가짜 공주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놈에게 아주 제격인 벌이 있지요. 날카로운 못을 잔뜩 박아둔 통에 쑤셔넣고 말 2마리에게 그 통을 메어서 죽을 때까지 끌고 다녀야 합니다. 그때 국왕이 외쳤습니다. 네가 바로 그놈이다. 네 스스로 그런 벌을 주고자 했으니 뜻대로 해주마. 이후 왕자와 진짜 공주는 결혼식을 올렸고 둘은 오랫동안 왕국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다스렸습니다.